경기도의 어느 중소도시,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송혜자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어딘가 헤매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송 여사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냥하게 말했지만 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낡은 아파트들과 그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산자락. 하지만 혜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딸분이 면회 오시면 좋아하실 텐데. 간호사의 말에도 혜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딸 윤경진이 자신을 이곳에 맡긴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경진이가 직장에서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생활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얼굴들을 보는 일상. 다른 어르신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보지만 혜자는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격 탓이었을까요? 오늘은 회상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 다른 간호사가 와서 말했지만 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상치료라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 일들은 가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떤 꽃의 이미지가 자주 머릿속에 나타났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층층이 피어 있는 꽃, 그리고 그 꽃과 함께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도라지꽃? 혜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그 꽃은 도라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꽃이 자꾸 떠오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 하나. 하 선생.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인지, 언제 만났던 사람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름만이 입술 끝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장이 병실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하상우라는 이름의 6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는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혜자도 처음 그를 봤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송 여사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상우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또다시 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주 익숙한 느낌. 원장 선생님. 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눈이 참 착해 보이시네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상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긴 했지만 혜자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근하게 느끼시는 거겠죠. 저희 병원에 오신 지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 선생, 그분하고 눈이 비슷해요. 상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 선생이라는 말이 왠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송 여사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상우가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였습니다. 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실제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상우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요일조차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에 보라색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착각일 테지만 그 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도라지꽃이 피는 계절이구나. 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도라지꽃이 피는 산길에서 만난 첫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일상의 업무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혜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다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이름, 하선생이라는 이름만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까요? 혜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젖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자는 여전히 다른 환자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병원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회상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젊은 치료사가 환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혜자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간호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에 대해 써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치료사가 하얀 종이와 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금세 펜을 들고 무언가 적기 시작했지만 혜자는 빈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이라. 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것까지 떠올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그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치료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산길, 그리고 그 길가에 피어 있는 보라색 꽃들. 꿈속에서 혜자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따아내렸습니다. 늦었다, 늦었어. 꿈속의 혜자는 산길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꿈속의 혜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야학? 야학에 늦을 것 같아서요. 아, 야학생이시구나.
저도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실까요? 꿈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혜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마치 실제 기억을 되짚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 종이 다시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뭔가 써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1959년 광주. 첫 줄을 쓰는 순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시절. 가난해서 정규학교는 다닐 수 없었지만 야학만은 꾸준히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야학 교실에서 만난 하선생. 하선생. 그 이름을 쓰는 순간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기억났습니다. 하준서. 그가 바로 자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준서 선생님. 혜자는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6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살의 혜자는 매일 저녁 산길을 걸어 야학에 다녔습니다. 하준서는 26살의 젊은 교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본 순간부터 혜자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송혜자 양, 오늘 숙제는 잘 해왔나요? 하준서가 다정하게 물어볼 때마다 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혜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혜자가 그를 빨리 깨우치고 셈도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자 양은 정말 똑똑해요. 서울에 가서 제대로 공부하면 큰 사람이 될 거예요. 하준서의 칭찬에 혜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자 양, 시간 있으면 산책 한번 할까요? 공부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하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혜자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었던 길은 도라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산길이었습니다. 이 꽃 이름 아세요? 하준서가 보라색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라지꽃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참 예쁘죠? 이 꽃처럼 당신도 예뻐요. 하준서의 말에 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 선생님. 네. 제 이름 기억하실 거죠? 나중에 서울 가시면. 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서는 잠시 바라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송혜자. 당신 이름은 도라지꽃 피는 계절마다 떠오를 거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이 혜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라지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산길에서 첫사랑과 나눈 약속.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하준서에게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자야, 미안해요. 갑자기 서울로 가야 해서.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려줄 거죠?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하준서가 떠난 후 혜자는
매일 그 산길을 걸었습니다. 도라지꽃이 지고 다시 피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혜자는 눈물을 닦으며 종이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도라지꽃이 피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한다. 하준서, 나의 첫사랑. 그 순간 혜자는 깨달았습니다. 간호사장 하상우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익숙함의 정체를, 그의 눈, 그의 미소가 하준서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회상치료 프로그램이 끝난 후 혜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런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송 여사님이 요즘 부쩍 밝아지셨어요. 젊은 간호사 미영이 하상우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는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런가요? 회상치료가 효과가 있나 보네요. 상우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깊고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준서와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야학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도라지꽃 피는 산길에서의 산책, 그가 해준 따뜻한 말들까지. 오늘은 하 선생님이 내게 책을 빌려주던 날이 생각났다. 톨스토이의 소설이었는데 어려웠지만 끝까지 읽었다. 하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노트에 적으면서도 혜자는 가끔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상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유심히 그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상우의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하준서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자는 용기를 내어 하상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일이세요? 상우가 다가와 혜자 옆에 앉았습니다. 혜자는 노트를 꼭 안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을 닮았는지 계속 생각이 나서요. 혜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준서, 제 아버지 이름은 하준서입니다. 그 순간 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습니다. 하준서? 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상우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혜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서의 아들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시군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사셨어요. 광주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우의 말에 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광주라니 바로 자신이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광주요? 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준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하준서와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 선생님이 서울로 떠난 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준서가 떠난 후 몇 달 뒤에 일어난 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혜자는 하상우를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정말 아버님하고 눈이 똑같으세요. 그런가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긴 해요.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혜자의 관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님 사진 같은 것 있으신가요? 한번 보고 싶어요. 혜자의 요청에 상우는 난감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닮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아는 사람하고 말이에요. 혜자는 애타는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것이라. 혜자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하상우를 관찰하며 하준서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미영은 혜자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자가 하상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송 여사님이 원장님께 많이 관심을 보이시네요. 미영이 동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특정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료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미영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혜자의 눈빛에는 단순한 애착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자는 노트에 새로운 기억을 적었습니다. 하 선생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무엇을 놓쳤을까? 혜자는 펜을 멈추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준서가 마지막 날 자신의 손을 잡고 뭔가 간절하게 말하려던 모습.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 뭔가 있었어. 혜자는 확신했습니다. 하준서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하상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자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하준서의 아들을 만났다. 운명일까 우연일까? 이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혜자가 매일 노트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의 노트는 이제 하준서와의 추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 미영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혜자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영은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59년 광주 야학교사 하준서와의 만남. 하준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온 순간 미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급히 노트를 넘겨가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도라지꽃 피는 산길,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준서라는 이름. 미영의 기억이 맞다면 하상우 원장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하준서였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미영은 노트를 덮고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만약 혜자가 적은 하준서가 원장의 아버지와 동일 인물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 여사님, 노트에 열심히 무엇을 적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죠? 옛날 기억들을 적고 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남겨놓으려고요. 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혹시 하준서라는 분에 대해 적고 계시나요? 미영의 질문에 혜자는 순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죄송해요. 우연히 봤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미영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그분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혹시 그분이 교사셨나요? 광주에서요? 미영의 구체적인 질문에 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송 여사님, 혹시 원장님 아버님과 같은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의 말에 혜자는 침묵했습니다. 이미 자신도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좁지는 않잖아요. 혜자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께 여쭤보시든지. 아니에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혜자가 갑자기 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혜자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왜요? 혹시 무슨 이유가? 그냥 제 추억은 제가 간직하고 싶어요. 괜한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혜자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자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영은 컴퓨터를 켜고 병원 직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상우 원장의 인사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친 하준서 고인, 모친 김옥순, 그리고 출생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사람이야.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혜자는 광주에서 하준서를 만났다고 했는데 하상우의 출생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김옥순이지 송혜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미영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미영은 하상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아버님이 광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젊었을 때 잠깐 광주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송 여사님이 광주 출신이셔서요. 혹시 인연이 있나 싶어서요. 미영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상우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가르친 학생이 많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상우는 집에 돌아가서 문득 미영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송혜자가 광주 출신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광주에 계셨을 때 상우는 거실 장롱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머니 김옥순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밑에서 상우는 이상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준서가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고 배경에는 산길과 보라색 꽃들이 보였습니다. 상우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송혜자와 함께 1959년 가을. 상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송혜자라니 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할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을 보니 어딘가 혜자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상우는 급히 다른 유품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편지는 보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혜자야, 서울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매일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지만 차마 보낼 수가 없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송혜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을까요? 설마 그 할머니가... 상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병원의 송혜자가 아버지의 옛 연인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김옥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송혜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관계였을까요? 상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송혜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하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편지를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송혜자 여사님 계신가요? 네, 아침 식사 중이실 거예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혜자는 다른 환자들과 떨어진 구석 자리에서 혼자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트를 옆에 두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송 여사님. 상우가 다가가자 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여사님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혜자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상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혜자는 계속 상우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정말 하준서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상우는 문을 닫고 혜자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사진과 편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상우가 사진을 혜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남녀는 분명 하준서와 자신이었습니다. 이건...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여사님 맞죠? 상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보세요. 상우가 찢어진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준서의 필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 선생님이 쓴 편지네요. 네, 제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여사님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상우의 말에 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정말 원장님이 하 선생님이? 네, 저는 하준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사님, 제게 설명해 주실 게 있지 않나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여사님과 제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편지를 보내지 못했을까요? 상우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있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하 선생님이 서울로 가신 후에는 소식이 없었어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상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혜자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병원 하얀 침대,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 아기는 좋은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자는 갑자기 머리를 안고 신음했습니다. 아야. 여사님 괜찮으세요? 상우가 놀라서 다가갔지만 혜자는 계속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혼란스럽게 밀려왔습니다. 임신, 출산, 그리고 아기를 빼앗긴 기억.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기가 있었나요? 하 선생님과의. 상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혜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여사님이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인가요? 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장님을 보면 자꾸 가슴이 아파요. 상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믿고 살았던 김옥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라는 말인가요? 여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저를 낳으신 건가요?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치매라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치매를 핑계로 대지 마세요. 이건 제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상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자는 더욱 위축되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왜 절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 혼자 아기를 키울 수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미혼모가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상우는 혜자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버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몰랐어요.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입양됐다는 말만 들었지 어디로 갔는지 누가 키우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혜자의 절규에 상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절 알아보고도 계속 숨기려고 했잖아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나타나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혜자의 마지막 말에 상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50년 넘게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우의 분노에 찬 얼굴,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일까? 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우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애틋함, 그 간절함의 정체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 상우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김옥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상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혜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침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송 여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고개만 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원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사무실에서 나오실 때 두 분 다 안색이 좋지 않았거든요. 미영의 말에 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복도에서 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원장님 출생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출생이요? 그냥 평범하게 서울에서 태어나신 걸로 아는데요. 왜 갑자기 입양된 아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나요? 미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인사기록에는 입양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는 어머니 김옥순이 살고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80대 중반의 김옥순은 치매가 심해져서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오늘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상우가 김옥순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김옥순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상우예요, 어머니. 아들 상우. 상우. 내 아들. 김옥순이 어렴풋이 기억해내는 듯 했습니다. 상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가요? 김옥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숨겨서 미안해. 김옥순의 고백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자신은 입양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누구예요? 모르겠어. 준서가 데려왔어. 아버지가 데려왔다고요? 어디서요? 하지만 김옥수는 다시 의식이 흐려져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다시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신고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아 하상우 생년월일 1960년 3월 15일. 친부 하준서. 친모 송혜자. 양모 김옥순. 상우는 서류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하준서와 송혜자의 아들이었고 김옥순은 양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구나. 상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병원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자가 병원 뒤뜰의 작은 화단 앞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라지꽃, 도라지꽃차. 혜자는 화단에 핀 보라색 꽃들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영이 다가가자 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씨, 이 꽃들이 보이나요? 네, 도라지꽃이네요. 예쁘죠? 하준서. 하 선생님이 말했어요. 도라지꽃 피는 계절마다 내 이름을 떠올리겠다고.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이름을 잊었나 봐요.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걸까요? 미영은 혜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송 여사님, 혹시 원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말했어요. 어제 모든 걸 말했죠. 그럼 원장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화내시더라고요. 왜 버렸냐고, 왜 숨겼냐고. 하지만 원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죠?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어제처럼 분노에 차있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 미영이 당황해하자 상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상우는 혜자 앞에 앉았습니다. 혜자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상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혜자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입양 서류를 찾았거든요. 당신이 제 친어머니가 맞더군요.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우야. 처음으로 혜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는 너무 충격이어서 화를 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어머니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도라지꽃 앞에서 50년 만에 진짜 만남을 가졌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매일 혜자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모자 같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자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의 기억들부터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상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상우가 병실에 들어가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상우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혜자는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상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우예요. 원장 하상우. 하상우.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혜자가 쓴 회상 노트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노트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우는 노트를 펼치고 혜자가 적어둔 하준서와의 추억들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1959년 가을, 도라지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 산길에서 하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상우의 목소리에 혜자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비록 상우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준서의 이야기만큼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 선생님, 그분 목소리 참 좋았는데. 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우는 계속해서 노트를 읽어주었습니다. 야학에서의 첫 만남, 함께 걸었던 산길, 나누었던 작은 약속들까지.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요? 혜자가 상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왜 안 찾아오시는 거죠? 약속했는데.
혜자의 질문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매번 설명해 주지만 혜자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 상우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송 여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앞으로 몇 달,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우는 침묵했습니다. 겨우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송 여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병원 뒤뜰의 도라지꽃 화단 앞에서 혜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혜자는 보라색 꽃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죠? 이 꽃들. 네, 정말 예뻐요. 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라지꽃 피는 계절마다 제 이름을 떠올리겠다고. 혜자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우는 이제 그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네? 제가 누군지 아세요? 혜자는 잠시 상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분 같아요. 눈이 참 착해 보여요. 어머니가 낳으신 아들이에요. 아들. 저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상우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낳으신 아들이에요. 이름은 상우예요. 상우. 예쁜 이름이네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아들이에요. 혜자는 상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혹시 내 어머니. 하 선생님. 하 선생님하고 눈이 똑같아요. 혜자가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상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를 닮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정말 내 아들인 거예요? 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기억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버려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혜자가 상우를 꼭 안았습니다. 상우도 어머니를 안으며 5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을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혜자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고요? 상우는 슬펐지만 다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상우예요. 병원 원장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하상우. 하 선생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거든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도라지꽃을 바라봤습니다. 하 선생님, 여기 계시나요? 언제 오실까요? 상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혜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준서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우리 아들 상우 말이야. 꿈속에서 하준서는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지 못했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까지. 혜자는 꿈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서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줘서. 아침에 일어난 혜자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상우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상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혜자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깨어있을 때도 대부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상호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병원 운영은 부원장에게 맡기고 오직 어머니와의 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영을 비롯한 간호사들도 혜자를 특별히 돌봤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혜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호흡이 얕아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미영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가 잠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상호는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병원. 왜 제가 병원에 있죠? 혜자의 질문에 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하기엔 너무 잔혹했습니다. 좀 편찮으셔서 잠시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상호는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상우예요. 이 병원 원장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혜자는 상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눈이 참 예쁘네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대요. 하준서라는 분을요. 하준서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혜자의 눈빛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하 선생님을 아세요? 네, 제 아버지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 아들인가요? 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호는 놀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의 아들 상우예요.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 선생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혜자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셨네. 네, 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혜자는 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우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를 낳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 하 선생님과 닮은 예쁜 아기였거든. 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혼자 키울 수가 없었어. 미혼모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알아요, 어머니.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요. 입양 보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상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너를 생각했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 저도 어머니를 궁금해했어요. 어떤 분일까, 왜 저를 보내셨을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상우야. 네, 어머니. 늦었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혜자는 힘들게 웃었습니다. 도라지꽃 보러 갈 수 있을까? 지금은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상호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혜자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병원 뒤뜰의 도라지꽃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화단에는 보라색 도라지꽃들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꽃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쁘다. 하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꽃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라지 꽃 피는 계절마다 어머니를 생각하신다고요. 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어요. 그럼 날 잊지 않으셨구나. 혜자가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서로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그날 저녁 혜자는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우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상우는 혜자와 하준서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합동으로 모셨습니다. 영정 앞에는 도라지꽃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셨을 거예요. 미영이 상우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상우는 혜자의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송혜자, 아버지 하준서. 두 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도라지꽃이 필 때마다 두 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해 가을 상우는 병원 뒤뜰에 작은 추모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도라지꽃을 가득 심고 가운데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영원한 사랑 하준서 송혜자. 매년 도라지꽃이 피는 계절이면 상우는 그곳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이 남긴 사랑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도라지꽃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시 한번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